여론조사 꽃 조사 상으로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를. 네, 19%. 근데 이거는 여론조사 꽃 처음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 취임 이후에 최초인 것 같은데? 최초이고. 네, 선거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그리고 다른 조사 기관들도 그 조사 기관 기준으로 최저치를 찍고 있긴 하더라고요, 다들. 다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자체 기록 다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는 처음이에요. 저희 여론조사 ARS라고 전화면접 둘 다 하는데 네. 전화면접이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저희가 잘 안 움직여요, 진짜. 그리고 보안을 생명으로 여기는 김원준 수가 인터넷도 끌어버리고 저희가 끌어버리고, 예. 조사하는데 19.2 제가 이거 예. 토요일날 저녁에 이 수치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금토 조사하니까요. 예, 네. 토요일날 밤 8시 한 9시에 나왔는데 그 조사하는 사무실에 제가 가가지고 수치가 궁금해가지고 수치를 봤는데 간이로 하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 담당자가 어머 뭐 우리가 잘못했나 다시 검사라고 다시 원래 그렇게 검사라고. 되죠. 20%대하고 10%대는 느낌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뭐 정권이 붕괴됐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정이 80% 나왔단 말이죠. 네. 부정 80%는 이게 탄핵 수치거든요. 말하자면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ARS는 두 번째로 낮은 거고 네. 전화면접은 가장 낮은 거고 리얼미터는 어떻게 나왔어요? 리얼미터는 최저치 동률 기록했습니다. 2주 전에 25.8%를 기록했었는데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일간으로는 금요일 날 24.7%까지 떨어졌으니까 이제 일간 최저치는 저희는 24.4%였는데 24.7%로 금요일 날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NBS도 자체 조사로 역대 24 나왔죠. 가장 네. 낮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여론조사 꽃 보니까요. 보수층에서 이탈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이 9.5% 포인트 지난주에 비해서 빠졌는데 20대, 50대, 70대 이상에서 일제히 빠졌고요. 영남권, 서울, 충청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이게 이제 명태균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명태균 씨 이 스캔들이 네, 윤석열 정부에서 스캔들이 길어야 일주일이거든요. 아무리 네. 큰 것도. 네. 근데 지금 거의 3주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보수층에서 빠지지 않으면 10%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보층이나 중도층에서는 워낙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 MBS도 최저치, 리얼미터도 최저치, 미디어 토마토도 최저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볼까요? 네, 리얼미터 국민의힘이 1.9%포인트 빠진 30.8%였고요. 더불어민주당이 1.5%포인트 상승한 43.9%로 지난주 9.7%포인트의 격차인데 이번 주는 13.1%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0% 이상 격차가 나는 것은 저희 조사에서는 총선 이후 일관되게 유지돼 왔는데 우리만 이렇게 벌어져 있었거든요. 네. 이제 다른 조사들도 거의 비슷하게 선거가 다가오면 항상 우리 조사하고 비슷해지더라고. 특히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기 때문에 샤이 야권 표심이 분명히 이제 있습니다. 늘 있어 왔고요. 꽃조사에서는 그 민주당이 전화면접조사, ARS조사 모두 상승하고 국민의힘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격차가 더 조사는- 벌어졌습니다. 네, 우리 조사는 국민의힘이 가장 낮게 나왔어요. 민주당이 더 높아졌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이 낮게 나왔고 최근에 이제 명태균 씨 이슈를 저희가 물어봤어요. 이 굉장히 충격적인 주장인데 명태균 씨 미래와 한국연구소에서도 이랬고 김영선 전 의원 이게 책임자이기도 했던 강모 씨가 윤석열 후보를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비가 3억 6천만 원 대신에 공천을 받은 것이다 이런 네.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굉장히 강한 주장이죠. 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일 것이다가 50%가 넘는단 말이죠. 네. 예. 사실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주장이죠. 주장이고 지금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이 아닐 것이다는 근데 21%밖에 없고 잘 모름으로 24%가 빠져 있을 뿐이지 네, 뭔가 정황이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나오면 이게 이대로 다 옮겨간다는 거죠. 네. 그렇죠. 8대2 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 유보층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유보층이라기보다는 사실일 수도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유보층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여론조사 지형을 네. 보면 그런 상황이고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인사가 명태균 씨를 데려와서 경선 이후에는 연락을 끊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 명태균 씨는 여러 번 갔다 오라고 자택에 네, 대통령실은 2번 왔다 그러는데 누가
어느 쪽 중에 사실일 거라고 보느냐, 명태균 씨 주장이 사실일 거라는 게 양쪽 조사 모두 60%가 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20%밖에 없어요. 네. 예, 대통령실이 입장 요만큼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네. 딱. 네. 대통령 긍정 평가랑 거의 비슷한 수치. 그렇죠. 네. 안 믿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네. 큰일 났어요 지금. 대통령실의 신뢰가 지금 떨어져가지고 탄핵 직전의 모습과 지금 굉장히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하고 박근혜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씨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고 발언을 했는데 이 한동훈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차기 대권주라서 차별화가 필요하다. 아니다. 여당 대표로서 정권 방어에 노력해야 된다. 네. 두 개를 물어봤거든요.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보면 53%가 정권 방어에 힘써야지 왜 이래 네. 이러는 거고 그런데 38%가 차별화를 요구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30대 50으로 팽팽히 네. 나눠져 있습니다. 국민의힘 네. 지지층도 나눠져 버렸어요. 예, 지금.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한계가 계속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공세를 취하고 있어요. 김현철 씨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소통령 예. YS 때 김영삼 물러났죠. 대통령의 아들. 예. 예. 그렇게 비할 수 있나? 더센 아들과 부부인데 부인인데 더센 거. 다르지 않나? 시권자. 지금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좀 다른 길을 가야 된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렇지 네. 않으면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완전히 또 대표로서의 리더십은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보궐 선거 결과가 여권에 안 좋으면 네. 대통령 탓이다. 김건희 탓이다. 이거를 분명히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독대를 계속 지금 그렇죠. 요구하는 거죠. 독대 요구했는데 안 만나주더라 이 이야기를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네. 원래 독대는 조용히 만나고 네.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갈라서면 탄핵이 빨라진다는 걸 알면서도 네. 이렇게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한동훈 대표의 본인이 처지가 죽으니까요. 있는 거예요. 예, 처지가 있는 거죠. 본인이 죽으니까. 예.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도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 대상이 아닌 상설 특검을 병행 추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설 특검 필요하다가 66, 68 거의 70% 육박한단 말이죠. 네. 이 대통령 부인을 만약에 무혐의 처리해버리면 이거 큰 반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원래는 큰 이번 반향이. 주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또 한 주 넘어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앙지검 국감이 네.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특검이 계속 거부권 행사 때문에 지금 무력화되다 보니까 지금 앞서 문항은 대부분 50%대 혹은 60% 초반이었는데 가장 높은 그렇죠. 60% 후반의 네. 결과. 거부권 대상이 아니야? 네. 이게 맥락을 정확하게 왜 거부권 대상이 아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거부권 대상이 아닌 특검이 있어? 그럼 그거라도 추진해야지. 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국민들의 답답함이 묻어난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예. MBS가 그런 조사도 했습니다. 대통령 거부 3법에 대해서 국회 재표결 여론조사 관련해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부결이 됐는데 잘못한 결정이라는 게 60%가 나왔고요. 잘한 결정이라는 건 22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층은 지금 코어 지지층은 20% 언저리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